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양채고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은 중학교 때부터 교사들의 체벌을 인권 탄압으로 여겨서 싫어했고 부모님의 강요로 체벌 심한 사립 특성화고 나와서 원래 있던 정신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에다가 우울증까지 겹쳐져서 군대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는 졸업하여 취업을 하려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처럼 갈군 심한 직업을 하기 싫습니다. 어떤 지점을 찾는 것이 제게 도움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 같네요. 나이가.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21살입니까? 군대를 안 갔으니까 21살, 22살 정도 되겠네. 그 나이 때 맞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7세라고요? 나이가 좀 많네. 좀 대학을 늦게 졸업하는 거네. 왜냐면 군대를 안 갔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졸업했어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저런 정신질환 있잖아요. 아스퍼거 증후군, 우울증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완치 같은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달고 사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정신질환 있으면 보통 저를 안 찾고 그 정신과 의사를 찾잖아요. 왜 정신과 의사를 안 찾고 저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방면에 전문가분들이 있잖아. 네. 당연히 의사분들한테 이제 상담도 받고 약 처방 같은 거 받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학적인 그런 이제 처방을 해주겠죠. 근데 현실적인 대화는 제시를 못하니까 아마 절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학 전공 뭐고 학점 얼마나 됩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아시아학과 2.54라고요? 인권 탄압했는데 님 나이 때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나요? 저희 때는 엄청 심했는데 이분 나이 때는 그래도 그런 체벌이나 어떤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게 없을 텐데요. 이분이 좀 저한테 좀 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냥 좀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저랑 님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저분 나이 때는 사실 체벌 같은 게 약해지지 않나? 뭐 학교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요즘엔 체벌 함부로 했다가 교사 모가지 날라갈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겪었던 시절하고 많이 다를 텐데 강한 것도 있다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습니까? 사연자분 뭐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있나요? 아, 체벌 받았다고요? 그래도 기싸대기 막 세 대씩 연달아 맞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저희 때는 뭐 한 학생이 아침에 쌤한테 기싸대기 세 대 맞고 엎드려 뻗쳐로 이제 풀스윙으로 10대씩 맞고 조인트 한 세 대 맞고 이런 거 일상으로 봤던 세대라 가지고 국무원 피의자 자격했다고요? 국무원? 아 진짜요? 아 국무원 시험도 봤어요? 어떤 직렬? 아니 공무원 되려고 했어요? 저희 때는 여학생들도 이제 기싸대기 맞던 시기여가지고 네. 아 차량직요? 아 진짜로? 아 근데 뭐 어떡하다 국무원 시험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군대는
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일단 뭐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군무원이에요? 일단 뭐 필기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저 차량직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제 방송 예전에 차량직 합격하신 분 있거든요. 그 베트남 아가씨님이라고. 그분은 세종시에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거라고 있는데, 공무원 다 따졌다고요? 아, 공무원 시험. 근데, 님이 이런 좀, 그런 정신병 앓고 있는데, 오히려 공직사회는 빡셀 텐데, 공직사회는 정상에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멘탈이 좀 세야 됩니다. 예, 이제 공직사회를 만만히 보는 사람 없죠, 여러분. 군무원도 엄연한 공직이고, 군대기 때문에 더 힘들어, 군대기 때문에. 군무원. 왜냐면 군인들하고 섞여서 일하기 때문에 엄연한 군대예요, 군대. 사실 요즘에 군무원은 거의 반부사관이야. 왜냐면 부사관이 하던 업무들을 군무원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경계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불침번, 뭐 당직, 그리고 이제 뭐 사격 이런 거 다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이제 간부나 장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면접 준비 잘 해보세요. 근데 전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군대 면제인데 군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이거거든요.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갈 텐데 보통 면접 이제 하게 되면 피기합격자들 어떤 그런 신상 검사 같은 거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럼 님이 이제 이런 질환 같은 거, 뭐, 면접 받은 것도 다 알고 들어갑니다.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류 같은 거 다 뽑아가지고, 그 면접관들 다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본인은 하고 싶어요? 이 차량제 하고 싶습니까? 해피성으로요? 아, 난 저분 걱정되는데. 뭐 꼭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군대란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갈군 심한 직업 하기 싫다고 했는데, 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갈굼이 있습니다. 갈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 못하고 문제 생기면 그걸 가지고 책임을 논하기 때문에 갈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일반 직장보다 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좀 심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군조직을 경험 안 해봤으면, 아니 군대 갔다 와도 군무원은 좀 사람들이 피하지 않나 이게? 예비역 분들도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에 이제 재입대한다는 기분 들어서 잘 기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무원은. 왜냐, 군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 보세요. 일단은. 근데 이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뭐 군무원 됐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제 군 면제 됐고, 그리고 이런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됐고, 왜냐하면 군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예, 군대에서 가장 이제 좀 꺼려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 뭐 사연자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면 군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사건, 사고 많이 터졌잖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요즘은 더 심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군 문제 같은 것들이 외부로 다 알려지다 보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군무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어차피 면접 볼 거잖아요. 면접 볼 건데 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떨어지면? 혹시라도 붙으면 일하실 거예요? 붙으면 혹시라도 붙으면 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붙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이게 과연 군대에서 저런 병력 있는 사람은 과연 통과를 할까 이게 면접관 보통 군무원이면 면접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상사 원사급이나 군인들이 면접 보거든요. 군인들이 예. 제가 듣기로는 소령 한 명하고 소령이나 중령급 한 명, 그리고 대위급 한 명, 그리고 상사급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 보는 거라. 그 군인들하고 면접 보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군대 나왔고,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 하겠죠?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면접 볼 텐데. 일단은 뭐 면접 보세요, 면접. 일단 된 거니까. 예.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이분이 그 사연 적어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사회복지사요.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는 갈굼이 심하다기보다는요. 사람을 많이 상대합니다. 사람을. 네, 사람을 많이 상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독고다이 일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독고다이.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 안 하고 혼자 하는 거. 혼자서 그냥 일 처리하고 책임지는 거. 몸 아픈 데는 없죠. 뭐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지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고 그냥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보통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보통 택배기사, 택배기사 아니면 배달기사, 아니면 이제 화물차 기사, 버스 이런 거예요. 버스도 사람 상대하기지만 그래도 대부분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좀 그런 이렇게 좀 조직 사회에 이제 안 맞는 분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냥 혼자서만 있으니까 혼자서 내가 이제 일만 잘하면 크게 문제 없는 것들. 그래서 혹시라도 구분 안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게. 예. 게이지 돈 있어야죠, 돈 있어야. 아니면 택시 같은 거. 그러니까 운전 쪽이에요. 예. 배달은 별론가, 배달은? 근데 배달은 좀 요즘에 굉장히 좀 레드오션이라 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이에요. 보안도 나쁘지 않은데 보안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안은 갈굼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보안 겸비 얘기했는데 보안 겸비 문제가 뭐냐면 네 면접 볼 때 아마 군 면제를 가지고 많이 따질 겁니다. 이게. 왜 면제 나왔냐고. 보통 보안 쪽은 이제 예비역 분들이 많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오신 분들이. 물론 이제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받아주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거기 근무한 분들이 군대를 다 갔다 왔어요. 저도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안업체에 일하면 갈굼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갈굼 받습니다. 뭐 민원인들이 클레임 걸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억울하게 막 열받는데 참아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극한의 서비스업이야. 물론 몸이 편하긴 한데 그런 게 진짜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뭐 그 사람들이 태클 걸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택시. 아, 바이스타는 안 좋아요. 바이스타는 요즘에 뭐 커피 안 좋잖아. 택시, 버스, 택배기사, 뭐 배달. 딱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중증장애인이면 공무원 중증장애인 전형.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저거 장애 인정 안 됩니다. 이분 그 아스퍼거 좀 이거 안 돼요.
주유소도 요즘에 없어요, 분범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유소 요즘에 없어요. 주유소 하려면요, 그 위험물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주유소도 요즘에 셀프 주유소 많아가지고, 뭐, 고속도로 주유소도 요즘에 자리 없습니다, 이게. 이분도 다음 얘기 하시네, 이종범님. 이분, 닉네임부터가 범상치 않은데, 이분. 아무튼, 뭐, 이따 공무원 합격하시고, 그러니까 공무원 필기 합격하시고 축하드리고, 면접은 준비 잘 해보세요. 아니, 독서실 사서가 있습니까? 독서실은 보통 총무인데 총무. 설봉 정신 안 차립니까? 오늘 몇 시까지 하고 한 11시까지 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좀 약간 헛소리 많이 해, 이게. 사서는 뭐예요? 책을 관리하는 거잖아. 보통 열람실에. 여러분, 사서는요, 보통 대학교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있는 거 아니야. 독서실은 보통 공부하는 곳 아니면 공부하는 곳. 어? 학습하는 곳이잖아요. 이분들 상태 안 좋은데, 이분들. 아무튼,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도 상태 안 좋은 사람 몇 명 있네, 이게. 예. 이분 상태 안 좋아요. 상태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삭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NPC.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아무튼 일단 그 공무원 면접 한번 해보세요. 그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면접은 준비해요. 준비하고 혹시라도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플랜 같은 거 생각해보고 다음 플랜. 예. 뭐 대인관계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일반 회사는 무리야. 일반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하고 맞춘 거 싫다고 해도 기본적인 티키타카는 가능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티키타카는. 기본적인 어떤 대화는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아예 안 마주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사연자분 도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어디 가서 내가 사람들 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내가 정신병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 본인도 알 거예요. 한국 사회가 특히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어. 제가 님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이런 병적으로 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알게 된 거 아니면 절대 내가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일반 사람과 크게 차이 없다는 모습 보여줘야 돼. 일반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모습. 육안상으로는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크게 구분이 안 돼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저는 정신병 때문에 뭐 약 먹고 있다, 치료받고 있다,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어떤 데를 가든 간에. 얘기하면 사실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이 말씀만 드리고 이번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